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소설 황진이 3편 마지막 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해는 바뀌었다. 진이의 나이 27세. 화담이 세상을 떠난 지도 횟수로 벌써 1년이 되었다. 그동안 가끔 화담의 초막을 찾아 화담 스승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왔던 진이는 이번에도 몸종을 하나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다. 춘심이가 아이를 낳을 딸이 되었기에 이번 방문에는 다른 시비를 데리고 갔다. 화담의 초막을 향하는 산길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였다. 오직 변한 것은 사람이었다.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것이었다. 인생 무상, 바로 그것이었다. 참으로 인생이란 이렇듯 허무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동안 자신의 삶을 반성했다. 초막에 도착하니 역시 변한 것은 그곳에 화담 스승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물론 주인 잃은 초막이기에 지붕의 볏집이 허술해져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가끔 들르는 곳이지만 이곳에 올 때마다 진이의 마음은 허전했다. 그녀가 늘상 하던 습관대로 집안 청소를 하고 가까운 바깥 주변까지 깨끗이 쓰레기를 했다. 가끔 있는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화담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스승의 덕망을 존경하는 진이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진이는 화담 스승이 살아있는 듯 술잔을 자기의 맞은편에 따라 놓고 자기도 잔을 채워 술을 마셨다. 마치 살아있을 때처럼 그렇게 했다. 한참 후에야 진이는 밖으로 나왔다. 산을 바라보니 역시 화담 스승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바람이 향기로웠다. 박연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도 여전했다. 화담의 모든 인격이 황문을 제외한다면 그곳에서 수양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 그 풍치 또한 절경이 아니던가. 진이는 시비를 데리고 산을 내려갔다. 진이가 천수원 시냇가를 지날 때였다. 어디선가 유창한 목소리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얘야,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더냐? 보통의 소리가 아니구나. 글쎄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여라. 진이는 그 노랫소리가 하도 범상치 않아 말을 그곳에 메어두고 시비를 시켜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알아보도록 일렀다. 그리고는 그녀는 생각하기를 이는 촌사람에 걸러지지 않은 막 부르는 가락이 아니구나. 이토록 목소리가 아름다울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필시 서울의 당대의 절창인 풍류객 이사종이란 사람이 있다 하더니 분명 그 사람임에 틀림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아씨, 아씨! 잠시 후 시비가 급히 부르며 돌아왔다. 아씨, 저 냇가에 웬 선비님이 배에 누워 노래를 부르고 있사옵니다. 그러냐? 내 다녀와 보마. 진이가 선비가 있다는 곳에 가까이 가보니 배에 의관을 벗어놓고 배를 드러낸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서너 곡을 힘도 들이지 않고 큰 소리로 아주 곱게 가락을 뽑아내고 있었다. 댁은 뉘시오? 한 가락이 끝나자 옆에 누가 왔음을 알고 그때서야 물었다. 예, 노래가 하도 절창이기에 뉘신가 하여 와보았사옵니다. 진이는 쌍개치마로 얼굴을 가리고는 약간 옆으로 서서 대답을 했다. 그렇소? 선비는 배에서 내려 진이를 쳐다보았다. 쌍개치마 사이로 내밀어진 얼굴은 어여뻤다. 우리 자리를 옮기시다. 선비는 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진이도 쌍개치마를 벗었다. 선비가 자세히 보니 혹하는 얼굴이었다.
한양에 풍류계 이사종이라는 절창이 있다 하온데 혹시 아니시온지요? 어찌 아셨소? 내가 바로 선정관으로 있는 이사종이오시다. 이만큼 부를 만한 분이 선비님 말고는 없다 생각되었사옵니다. 허허, 노래소리를 듣고 알았단 말이오? 그 정도라면 부인 또한 대단하구려. 이사종은 놀랬다. 자기의 노랫소리만 듣고도 자기 힘을 알아맞추는 여인은 누구인가? 범상치 않은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인가? 아직 출가 전이오니 낭자라 불러주옵소서. 이사종은 또 한 번 놀랬다. 이러한 미모의 여인이 여태 출가 전이란 말이던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사종은 더욱 궁금해졌다. 그럼 누구이던가? 이사종이 볼 때 출가를 했어도 10년 전에 했을 듯해 보이는 나이였다. 아직 출가 전이라고요? 송도에 명월이란 명기가 있다 하던데 그럼 바로 그게 낭자란 말이요? 예, 그러하옵니다. 오호, 내가 송도에 오긴 왔지만 낭자를 만나게 되다니 참으로 내가 행운이 있구려. 더구나 직접 손수 나를 찾아왔으니. 이사종은 기분 좋게 웃었다. 아무나 만나주지 아니하고 무 사내들의 가슴을 그토록 애타게 한다는 바로 개성의 명기, 명월이가 아니던가. 음률 시서 등 그 예능과 재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명월이 아니던가. 또한 절세의 가인이 아니던가. 그러하온데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개성땅까지 오셨사온지요? 박연폭포와 송악산을 구경하고 가는 길이었소. 아, 예, 그러하시군요. 소녀 생각지도 않게 선비님을 만나게 되니 기뻐옵니다. 절창이라는 소문이 익히 들었사오나 직접 듣고 나니 그 소문 짐작할 만합니다. 아니, 소문보다 더 훌륭하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 또한 낭자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지만 이렇게 그 모습을 직접 보니 자태가 정말 국색이구려. 노래 또한 낭자도 훌륭하다는 소문을 들었소. 네, 한번 낭자를 만나보고 싶었소. 이사종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진이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진이 역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었기에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직접 만나보니 이사종이란 사람은 역시 존경할 만한 풍류객이었다. 낭자, 내 정이 하나 있어. 소문으로 듣던 낭자의 노래를 한번 듣고 싶어. 내 노래도 듣고 하였으니 낭자도 불러주구려. 예, 알았사옵니다. 소녀 한 곡 해 올리겠사옵니다. 진이는 노래를 불렀다. 고운 목소리에서 나오는 가락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사종은 넋을 잃고 들었다. 자기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진이의 노래 또한 범상한 솜씨가 아니었다. 목청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었다. 오호, 내가 천국에 와 있는 착각이드오. 노래가 끝나자 이사종은 감탄하여 말했다. 과연 소문대로군요. 어찌 이리 시가 뛰어나오. 목청 또한 곱구려. 부끄럽사옵니다. 선비님 같은 훌륭한 절창 앞에서 소녀가 겁도 없이 무례했는가 보옵니다. 용서하소서. 아니요. 곡을 뽑는 솜씨며 시 또한 참으로 뛰어나오. 낭자야말로 천하에 제일 가는 절창이요. 오히려 내가 부끄럽소. 하찮은 솜씨를 갖고 그동안 제일이라 자랑해 왔으니 그리 말씀하오시니 소녀 더욱 부끄럽사옵니다. 소녀야말로 하찮은 재주를 갖고 오만방자하여 왔으니 오늘 선비님의 소리를 들으니 소녀는 어디 숨을 곳이라도 찾아 들어가고픈 심정이옵니다. 겸손도 하구려. 뛰어난 것은 뛰어난 것이라오.
아니었다. 진이는 그동안 자기 자신의 자만심과 오만방자한 행실을 반성하고 있던 차였다. 그동안 너무 부잡한 자신의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진이는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 더구나 노래하면 이사종이 아니던가. 그녀가 아무리 오만방자한들 어찌 천하의 명창 이사종 앞에서 방자한 언행을 할 수 있었겠는가. 당연함이었다. 하지만 최근 진이의 평소 생각을 보면 이사종이 절장이라서 겸손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부잡한 생활을 청산하고 가정을 이루어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진이의 간절함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었다. 이사종을 보니 그러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기만 했다. 진이 역시 이사종이 첫눈에 맘에 들었다. 지아비를 섬기며 평범한 부인으로 살고 싶었던 심정이 이사종을 보는 순간 더욱 솟아올랐다. 이사종도 진이를 보기 전 한번 만나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진이가 더욱 이사종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 진이는 화담스승 이후로 진정 사내다운 사내를 만난 것이었다. 벽개수와 같은 졸장부와는 달랐다. 웃음소리 또한 풍류객다운 웃음이었다. 진이의 마음을 살뜰히도 긋고 있었다. 이사종의 행동이 어느 한 가지 어여삐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사종 역시 진이의 말투며 행실이 어여삐 보였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사귄 지 오래된 것처럼 아주 가깝게 느껴졌다. 이별하였던 임을 만난 듯 하였다. 그만큼 낯설지가 않았다. 정도 느낄 수 있었다. 마음이 서로 금방 통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가까이 다가서는 정감. 이들은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명월낭자, 선비님.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서로를 불렀다. 이사종은 진이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진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옆으로 살며시 수그리고는 두 손을 이사종에게 맡기었다. 참으로 아름답구려. 명월낭자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오. 어찌 이리 아름답단 말이오. 내 일찍 명월낭자 같은 미인은 보지 못했소.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아시오? 총각처럼 어이일이 가슴이 뛴단 말이오. 낭자, 왜 내 가슴에 불을 지르오? 선비님, 소녀의 가슴도 이리 마구 뛰옵니다. 들리지 않으시옵니까? 어찌하여 선비님은 소녀의 가슴에 불을 당겨 놓으시고 소녀만 탓하시옵니까? 소녀의 가슴을 만져보시와요. 얼마나 뜨거운가. 선비님은 어이 송도 땅에 나타나시어 소녀의 마음을 이리도 살뜰히 긋사옵니까, 선비님? 이사종은 진이의 속마음을 알게 되자 진이를 말아 끊어안았다. 진이도 이사종의 가슴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화담 스승의 품만큼이나 따뜻했다. 그러나 진이는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받았다. 지금은 한 사내가 자기를 사랑하여 끌어안았기에 진이는 그 품속에서 불타오르는 욕정을 느낄 수 있었다. 선비님, 소녀의 불타는 가슴을 만져보시와요. 진이는 본능적으로 유혹을 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내라면 어느 누구라도 쓰러뜨리고야 마는 성미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진정으로 한 사내를 사랑하고 싶어서였다. 낭자, 내 마음 다스릴 수 없구려. 이사종은 진이를 정신없이 애모했다. 선비님, 어서요, 선비님. 진이가 끊임없이 유혹을 했다. 이사종은 더 참을 수 없는 듯 진이의 옷구름을 풀고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두 사람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봄바람이 향긋하게 불었고 하늘에는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진이는 이사종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수일간 머물며 정을 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이가 말했다. 여보, 우리 6년을 함께 살면 어떠하겠는지요? 아니요, 아주 우리 집으로 들어오구려. 아니 됩니다. 어째서요? 당신의 집에는 처가 있지 않소. 그게 무슨 상관이요? 난 아직 조실도 거느리지 않고 살고 있어. 내가 여자를 한 사람 더 거느린다고 무슨 흉이 되겠소? 양반집에서 조실을 두는 게 흉이 아니지 않소. 걱정 말고 들어오구려. 내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나 어찌 당신을 못 먹여 살리겠소. 아니옵니다. 6년이면 조카옵니다. 저 역시 여자로서 어찌 같은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겠사옵니까? 6년을 같이 살되 3년은 당신의 집에서 그리고 3년은 제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 비록 기녀이오나 지아비를 섬기며 사는 것이 소원이옵니다. 그리하여 주시와요. 당신의 마음은 참으로 곱구려. 집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니 당신의 그 고운 마음씨에 내 어찌 허락하지 아니하겠소. 마음대로 하구려. 그럼 내일 당장 당신 집으로 떠납시다. 급하기도 하십니다. 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고맙사옵니다. 그럼 오늘 미리 한양에 사람을 시켜 전가를 보내야겠구려. 그렇게 하시지요. 벼랑간 들이닥치면 아무래도 부모님과 처자들이 놀라실 테니까요. 지아비를 섬기며 평범한 여인으로 살고자 했던 진이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튿날 진이는 3년간 이사종의 집에서 지낼 세간살이를 챙겨 이사종과 함께 새벽 일찍 집을 떠났다. 그들과 짐이 이사종의 집에 도착한 것은 날이 어둑어둑해서였다. 아버님, 소자 돌아왔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엄한 목소리가 밖으로 들려왔다. 진이는 약간 긴장이 되었다. 앞으로 3년을 시부모로 모셔야 하지 않은가. 눈에 벗어나면 이사종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었다. 진이는 이사종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공손히 절을 올렸다. 앉거라. 진이는 다소곳이 물러나 앉았다. 서찰은 읽었느니라. 비록 생활은 넉넉지 못하여 누추하지만 양반집 가문이란 걸 명심하고 가문에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범이 하는 일이니 내 참견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알아서 행실을 단정히 하고 평소 몸가짐에 유의하도록 하여라.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리고 아범도 듣거라. 내 긴 당부는 하지 않겠다. 다만 집안 시끄럽지 않게 하거라. 어멈한테도 잘 이해시키고. 예, 아버님. 말씀 명심하여 집안에 불화가 없게 하겠사옵니다. 그리고 집안에 오래간만에 돌아왔으니 집안도 한번 들러보고 살펴보도록 하여라. 예, 아버님. 진이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다. 방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물론 쉽게 생각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집안에 어른들이 있기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진이가 이러한 각오도 없었겠는가? 아니었다. 진이는 오히려 이러한 생활을 원했던 것이었다. 진이는 가정에 꽉 얽매이고 싶었다. 다른 부인들과 똑같이 부모님 섬기고 지아비 섬기고 아이들 거두고 손수 음식도 만들고 그래서 식구들이 자기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진이의 소망은 지극히 소박하였다. 어느덧 2해가 지났다. 진이는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왔다. 첩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도 깍듯이 해왔고 어른을 모심에도 예의를 갖춰 정성을 다했다. 집안 식구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도 진이를 칭찬하며 아끼지 않았다.
진이는 행복했다. 마치 진짜로 자기의 가정인 듯 착각을 할 정도였다. 시비들도 다행히 진이를 잘 따라주었다. 생활에 드는 비용은 모두 진이가 되었다. 처음에는 이사종이 반대를 했으나 결국 진이의 말을 따랐다. 진이는 정이 많아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덕을 베푸는 일을 잊지 않았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도 학식 있고 마음씨 또한 예쁜 진이를 존경했다. 진이는 자기의 작은 꿈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활하는 어느 날 각설이가 왔다. 와서는 한바탕 노는 것이었다. 흥겹게 그리고 요란맞게 각설이는 한바탕 놀다가 진이가 주는 음식과 헌 옷가지를 받아 나갔다. 이렇듯 진이는 한갓 거지에게도 성의를 표시해 보내곤 했다. 이사종이 입다가 떨어진 것 등을 챙겨 다시 손질을 하고는 잘 보관해 두었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주었다. 이처럼 살림도 알뜰히 살뜰히 해왔다. 이사종도 이러한 진이가 사랑스러웠다. 그들의 정은 점점 깊어갔고 어느새 해는 또박이어 이사종 집에서의 머무는 기간이 지나 진이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이사종의 부모님과 식솔들 모두가 서운해하였다. 진이는 부모님께 예를 갖춰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밖으로 나와 식솔들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고맙게 대하여 준 이사종의 처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본처는 그동안 진이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것은 잘 참아주었고 항상 진이에게 아량을 베풀었다. 물론 진이도 극진히 대접을 해주었지만 그녀의 덕망이 없었더라면 어찌 진이의 생활이 순탄했겠는가. 또한 어찌 자기의 집으로 함께 쉽게 떠날 수 있겠는가. 진이는 참으로 고마웠다. 같은 여자이지만 그 덕망이 존경스러웠다. 집안 사람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진이와 이사종은 떠났다. 개성 땅. 이곳에서의 생활에 드는 비용은 이사종이 전부 되었다. 자기 집에서는 진이가 모두 되었기에 그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반대로 이사종이 먹여 살린 것이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또 3년을 함께 지냈다. 벌써 6년이란 세월이 흐른 것이었다. 진이에게는 참으로 아쉽기만 한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영원히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졌다. 가정을 갖고 지아비를 섬기며 평범한 부인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데 여자로서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것인데 여보, 이제 우리의 생활을 정리해야겠어. 당초 우리 둘이 서로 약조한 날이 오늘로써 끝이랍니다. 헤어지기로 서로 약속한 하루 전날 밤 진이는 이렇게 이사종에게 말했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 보구려. 세월이 많이 지나갔구려. 우리 두 사람의 정도 그만큼 깊어졌는데. 이사종은 서운하여 말했다. 하지만 약조한 것이니 어찌하옵니까? 여보. 이사종은 진이를 끌어안았다. 이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 사랑의 정념을 불태웠다. 그리고 다음날 이사종은 떠났다. 이사종이 떠난 후 날이 가면 갈수록 진이는 이사종이 그립기만 했다. 보내지 말 것을 하고 후회했다. 이미 한번 다시 와주기를 바랬다. 봄바람이 마음을 들뜨게 하는 이 기나긴 밤을 독수공방 쓸쓸히 홀로 지켜야 하매 임의 생각은 더욱 간절하기만 하고 밀리는 고적감에 견딜 수 없었다. 찬바람은 불어와 더욱 쓸쓸하고 허전했다. 진이는 이사종과의 헤어짐으로 자기의 신세가 한탄스러웠다. 진정한 사랑이 그리웠다. 남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이가 필요했다. 그러나 그러한 사내는 없었다. 모두가 잠시 즐기다가 모두 떠나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진이를 사랑하는 이가 있었으니
진이는 안타깝게도 이를 모르고 33해를 살아왔던 것이었다. 그것도 바로 옆에다 두고 자기를 연모하다 그것이 병이 되어 죽은 사내가 있음을 알게 된 진이는 통탄하며 서러워했다. 이미 죽은 이를 생각하며 후회하고 자기의 방탕한 생활을 저주했다. 자기의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린 시절 홍윤보는 어여쁜 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한 마을에서 자랐지만 진이가 너무 아름다웠기에 차마 말을 붙이지를 못했다. 그저 진이의 모습만을 보고 가슴만 울렁거리며 한 해 두 해 세월만 보내왔다. 그러는 중 진이는 어느새 홍윤보의 가슴에 영원히 자리하게 되었다. 이렇듯 진이를 가슴에 묻고 자라온 홍윤보는 사랑을 느끼는 나이가 되자 진이에 대한 연모의 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진이의 집 앞을 지나다 우연히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홍윤보는 몰래 담장 너머로 진이의 모습을 훔쳐보았고 진이의 모습을 보고 돌아온 날에는 밥도 먹지 못하고 넋을 잃곤 했다. 오직 떠오르는 것은 진이의 고운 목소리요. 진이의 어여쁜 모습이었다. 길에서 마주치게 될 것 같으면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졌다. 그와는 달리 진이의 모습은 눈이 부시도록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 얼굴이 빨개지고 제대로 쳐다보지 못함은 당연하였다. 진이가 지나가고 난 뒤에야 뒷모습을 바라보며 애만 태워야 했다. 진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려 함이 몇 번이던가, 아니 하루에도 몇 수십 번을 마음먹었던가, 그러하기를 몇 년 또 몇십 년이 흘렀던가. 하지만 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은 두근거리고 용기가 나질 않았다. 진이의 아름다움 앞에 홍윤보는 감히 어찌할 수 없었다. 하늘과 땅 차이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사랑의 고백은커녕 진이 앞에서는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지나치기만 했으니 어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세월만 무정하게 흐를 뿐이었다. 진이로 향한 연모의 정은 날로 더해갔고 홍윤보의 애간장은 썩기만 했다. 진이의 모습을 보고 나면 홍윤보는 더욱 기운이 쭉 빠졌고 맥이 풀렸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날은 넋을 잃었다. 홍윤보는 자기의 미천한 신분으로 보아도 진이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없었으며 가난하기만 한 살림의 형편으로 보아도 진이에게 사랑을 고백할 용기가 서질 않았다. 하지만 더욱 용기가 나지 않은 것은 진이의 아름다움에 있었다. 쳐다만 보아도 울렁거리고 인간 세상의 여인 같지가 않았다. 이렇듯 진이를 향한 홍윤보의 고절한 심정이 애절하기만 하다. 잠깐이나마 진이를 잊으려 했지만 두견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애끓게 하고 긴 한숨과 탄식만이 나오는 애절한 심정. 그러하지 않아도 수많은 나날 진이 생각에 다 썩은 간장이 봄눈 녹듯 모두 썩어 없어지려 하고 있다. 홍윤보의 진이를 향한 연정은 날로 깊어져 진이를 향한 병은 더욱 심각해져만 갔다.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함이 며칠이 되었다. 진이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홍윤보는 이제 기력마저 잃은 채 자리에 눕고 말았다. 사람이 죽어지면 어디매로 보내는고 저승도 이승같이 임한테로 보내는가. 진실로 그러할 직시면 이제 죽어가리라. 홍윤보에게 기다려지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진이가 아닌 죽음,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홍윤보는 사람이 죽어지면 어디로 보내어지는가, 저승도 이승같이 임한테로 보내어주는가, 참으로 그러할 것 같으면 이제 죽어도 한이 없어라고 생각했다. 죽어서 임한테로만 보내어진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었다. 짝사랑의 애달픔은 이처럼 처절하기만 했다. 며칠 후 이 마을에 상여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이 상여소리는 진이의 집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요령 소리와 함께 초라하기만 한 상여는 진이의 문 앞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진이는 자기의 집 문 앞에서 상여 소리가 떠나지 않고 계속 들려오자 시비를 시켜 어인 일인가 알아보고 오게 일렀다. 잠시 후 시비가 달려왔다. 알아보고 왔느냐? 예. 그래, 왜 그러는 거더냐? 어이하여 회개망측하게 우리 집 문 앞에서 상여가 떠나지 않고 있다더냐? 아씨, 상여가 우리 집 문 앞에 오자 갑자기 움직이려 들지 않는답니다. 상여꾼들이 아무리 밀고 당겨도 꼼짝을 않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상여가 갑자기 우리 집 앞에서 꼼짝을 하지 않는다니. 소상히 말해보아라. 죽은 사람은 상사병을 앓다 죽은 홍윤보라는 총각이라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죽은 총각이 짝사랑하던 여자가 아씨라옵니다. 지금 나라고 그랬느냐? 예, 어려서부터 아씨를 짝사랑해왔다 하옵니다. 그래서 그게 한이 되어 아씨가 살고 계신 이 집 앞에서 움직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혼자서만 마음 졸이다 죽었다 하옵니다. 그게 정말이더냐? 예. 진이는 시비가 아뢰는 말을 듣고 맥이 쭉 풀어졌다. 아, 이게 무슨 조화라더냐.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가 바로 옆에 있거늘 내가 그동안 어디에서 사랑을 갈구하며 다녔다더냐. 참으로 원통하구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를 옆에 두고 부잡한 생활을 해왔으니 엉뚱한 곳에서 나를 아끼고 사랑해줄 사람을 찾았으니 내가 어이 일이 어리석단 말이냐.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만을 흠모하며 살아오다 아까운 청춘을 잃은 총각의 시신이 자기의 집 앞에 이르러 떠나려 들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는 이가 있었지 않는가? 진이는 자주 입던 속 적삼과 자기가 자주 신고 다니던 꽃신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초라한 상여가 떠나지 못하고 길에 놓여져 있었다. 상여꾼들은 밀고 당기던 일을 중단하고 혼백을 달래주기 위해 요령을 흔들며 상여 노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모여 있었다. 진이가 나오자 상여꾼들은 다시 상여를 메고 만가를 불렀다. 진이는 갖고 나간 곱고 흰 속적삼과 꽃신을 운구에 덮어주었다. 속적삼은 자기의 살갗을 항상 부비던 것이 아니던가. 진이의 살레움이 밴 속적삼과 작으며 예쁜 발이 디디던 고운 꽃신을 운구에 덮자 상여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달래 핀 길을 따라 상여는 동구 밖을 나갔다. 이른 봄의 햇살이 따스하고 하늘은 맑았다. 진이는 가정을 갖고 정착하기를 원하면서도 타고난 풍류적 성품 때문일까 한 사내에게 매달려 얽매여 사는 것을 싫어했다. 아마 홍윤보의 사랑을 일찍 알았더라도 진이는 그에게서도 오래 붙어 살지 못하고 또 다른 무사내를 찾아 나섰을 것이다. 그리고 사내를 희롱하고는 정복하였다는 승리감에 기뻐하였을 것이다. 지족이라는 선사가 30여 년을 불경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을 듣자 진이는 그를 파괴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그는 생불이라 하여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러하기에 더욱더 그를 파괴시켜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서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받게 하고 싶었다. 그가 불자이니 더 큰 비웃음거리가 되리라 생각했다. 지족 선사를 파괴시킬 것을 생각하니 진이는 통쾌하기만 했다.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소문난 지족 선사를 정복하고 싶었다. 진이는 몸을 깨끗이 단장하고 지족암으로 향했다. 지족 선사는 따로 암자에서 거처하며 불경을 드리는 수도승이었다.
일주문을 들어섰을 때는 여승과 마주쳤다. 어인 일로 오셨사온지요? 여성은 진이가 처음 보는 얼굴인지라 물었다. 진이는 합장을 하고 예를 올렸다. 예, 스님. 불공을 드리려고 왔사옵니다. 지족 스님도 뵙고 싶사온데요. 지족 선사의 안내에 따라 진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작은 법당과도 같았다. 한쪽 벽 중앙에 커다란 불상이 있고 그 앞에 조그만 불상들이 여럿 있었다. 그리고 향과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진이는 방 안에 들어서며 합장을 하여 반배를 올리고 들어와서는 불상을 향해 다시 3배를 올렸다. 그리고 앉기 전에 지족 선사를 향해 다시 합장을 하고 앉았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하옵니다. 편히 앉으시오. 예. 자비로운 표정의 지족 선사의 얼굴을 진이는 차마 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자신이 품고 온 악의 마음이 고승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게 못했던 것이었다. 스님, 저는 기생 명월이라 하옵니다. 제가 왜 기생이 되는 팔자가 되어야 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찌 모두 떠나는지요. 저도 지아비를 섬기고 아이들을 기르며 평범하게 살고 싶사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30이 넘도록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지요. 나무 관세음보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천하고 귀하고 그리고 고통과 행복은 모두가 전생에 지은 업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젊어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어 외롭게 홀로 사는 사람은 전생에 남의 남자와 간음을 하였거나 전생에 남편을 우습게 알고 천대하던 과부입니다. 그러하면 제가 기생이 되고 이렇게 평범한 여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 등은 모두가 전생의 과보인지요. 나무 관세음보살, 그렇사옵니다. 그것은 전생에 다정한 사람들을 보고 항상 질투하던 과보입니다. 선녀님께서는 3세인 과경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스님, 알고 싶사옵니다. 전생에 지은 업보가 금생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 업보가 모두 죄 지은 것밖에 없다면 어찌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사온지요. 지족선사는 중생이 측은하였다. 아직까지도 자기의 죄업을 모르고 짐승의 가면을 쓴 채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는가. 지금도 유혹하러 온 가면을 뒤집어 쓴 채 그 모습으로 불심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지족선사는 처음 진이를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흑심을 품고 왔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족선사는 어리석은 중생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3세인 과경을 풀이해서 일러주었다.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 고맙사옵니다. 그러면 인과응보라고 미래에 있을 자손이 바로 이 몸이옵니까? 그렇지요. 수많은 죄와 복을 자기가 짓고 자기 자신이 받으니 지옥에 떨어진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 저는 오늘 이곳에 너무 잘 온 듯 싶사옵니다. 덕망 높으신 지족 스님을 뵙고 이렇게 심중에 와닿는 말씀을 들으니 기쁘기 한이 없사옵니다.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듯 하옵니다. 지족선사는 자기가 말할 때 다소곳이 앉아 경청하고 있는 진이의 모습에 놀라기 시작했다. 듣는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숙연했기에 과연 그녀가 기녀인가 하는 의문도 가게 되었다. 더욱이 진정한 사랑을 갈구한다는 자기의 속뜻을 허물없이 말하는 그녀가 애처롭게 보였다. 그녀의 허울 속에는 이러한 진실된 마음도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지족선사는 진이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들자 진이가 무척 곱게 보였다. 더구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기에 마음씨마저 곱게 비치자 사랑스럽기까지 했다. 진이는 자기에 대한 지족선사의 선입관이 바뀌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진이는 차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미 지족선사의 경계심도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고 있지 않은가. 아직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그러나 진이는 서슴없이 유혹을 했다. 고운 자태에 낭낭한 목소리로 묻고 있는 진이의 모습에 지족선사의 현명함도 잠시 가려지고 말았다. 그동안 지족선사가 보아온 여자라고는 여승에 불과했다. 그들에게서는 충동은커녕 여자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지내왔다. 본당에는 가끔 들르기에 불공 들이러 오는 아녀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30년이 넘도록 그는 그러했다. 이러한 지족선사 앞에 보통의 여인도 아닌 색태가 뛰어난 진이가 나타났으니 아무리 생불이라 한들 그도 살아있는 사람일진데 어찌 마음의 동요가 없으랴. 당연함이 아니던가. 결국 지족선사는 진이 앞에 무너지고 말았으니 그의 30년 불공은 허사가 되고 말았다. 아직 해도 지기 전에 진이는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모두가 존경하는 지족선사를 무너뜨리고야 만 것이었다. 결국 그녀는 화단만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원했던 모든 사내들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진이는 그때마다 어떠한 쾌감을 느꼈으나 지족선사를 무너뜨린 이번만큼은 평안치 못하고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만 했다. 또한 저주스러웠다. 부처님에 대한 공양은 물론 학식과 행실이 훌륭한 지족선사에 대한 존경과 죄책감을 느꼈다. 진이가 지조감을 내려온 곳은 아직 해가 떨어지기 전이었다. 내려오는 길에 진이는 지조감으로 올라갈 때 만났던 여성을 다시 만났다. 자신의 부끄러운 행실을 보이기 싫어 다른 길을 택하여 내려갔으나 그곳에서 여성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다. 여승이 합장을 했다. 그러나 진이는 부끄러워 몸을 살며시 틀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승은 진이의 행동으로 보아 지조감에서의 일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여승은 안타까웠다. 산을 내려온 진이의 심정은 역시 허전하기만 했다. 비록 지족선사를 자기의 뜻대로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자기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자기 혼자뿐인 것이었다. 자기의 방탕한 생활이라 생각하니 후회가 되었다. 푸른 산은 내 뜻이요 푸르고 맑은 물은 임의 정의로다. 물은 흘러서 내 곁을 떠나더라도 묵묵히 서 있는 산이야 임을 향한 마음이 변하겠는가. 하지만 흘러가는 물도 자기가 놀던 산을 잊지 못해 울며 울며 흘러가는구나. 결국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 자신을 생각하며 진이는 이렇게 노래한 것이다. 자기의 행실로 인하여 그리 되었든 혹은 사내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것이든 어쨌든 모두가 떠나고 진이는 혼자인 것이었다.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기만 했다. 진이는 하루하루 반성하며 살았다. 사람이란 자기가 태어난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법. 한 번 태어나면 결국 이승을 떠나야 하는 법. 진이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결국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다. 시비들이 그녀의 죽음 앞에 모두 슬퍼하고 있었다. 진이는 그들에게 유언을 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을 반성하며 내가 살아생전 세상의 남자들을 위하여 스스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색과 성의 희락만을 쫓았거늘 내가 죽거든 곡하지 말 것이며 관과 상여를 쓰지 말 것이며 시체를 동문 밖에 버리어 모래와 물에 썩어 벌레들이 내 살을 파먹게 하여 이제금 세상의 여자들이 나를 경계 삼게 하라고. 또한 관과 상여를 쓸 경우에는 울지 말고 북소리로서 상여를 인도하라 하였으니 그녀는 자신의 죽음 앞에 겸손하였던 것이다. 어떻든 진이의 유언은 처절하기만 했다. 승양 기구 전에는 이렇게 나뒹구는 진이의 시체를 보고 한 남자가 그것을 거두어 묻어주었다고 하니
그녀의 묘가 지금 장단의 남쪽 언덕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의 묘는 어우 야담해 보면 송도의 큰 길가에 있다고 되어 있기도 하다. 어찌되었건 진이는 자기의 소박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그녀의 육체는 갔으나 지금도 그녀의 뛰어난 작품은 남아 아직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 민족의 숨결이 담긴 그녀의 시조 육수는 현재에도 그 작품성의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니 그녀의 예제가 얼마나 뛰어났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